아이폰이 맞이할 iOS 26 신규 변경점 15가지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앱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시 한번 아이폰의 전화 버튼이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통화 내역에서 항목을 한 번만 터치해도 전화가 바로 걸렸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누르면 연락처 화면으로 넘어가고 우측에 이 전화 버튼을 눌러야 통화가 시작되죠. 사실 이 변화는 1년 전 iOS 18 베타 버전에서 한번 적용이 된 바 있었어요. 최근 통화 목록에 전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제 실수로 전화 걸릴 일 없겠어요. 하지만 루머에 의하면 서구권에서 이 변화에 대한 반감이 꽤 심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iOS 26에서는 정식 버전까지 쭉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스크리닝 기능이 추가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우선 대기 상태로 만드는데요. 상대방에게 신원이 누군지 말해라 라는 시리 음성을 전송하고 상대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면 해당 음성을 텍스트로 전화한 후 나에게 표시해주죠. 그리고 나서야 내 아이폰에서 제대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인 신원 파악을 하는 기능인데요. 발신자가 신원 공개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번역 기능이 기본 전화 앱에 내장되었습니다만 아직 지원되는 언어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국내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기존의 왼쪽 상단에 있던 통화 녹음 버튼도 이 더보기 버튼 속으로 들어간 점도 변경된 부분입니다. 배터리 충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80%까지의 시간 그리고 완충까지의 시간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80% 이하일 때는 잠금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을 텐데 이제서야 추가된 점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도 아이폰 유저는 이런 거 하나 추가해주면 눈물 흘리면서 좋아해야죠. 설정, 사운드 및 햅틱 메뉴에서 음성 통화 또는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이어폰이 연결된 상태라면 마이크를 해당 무선 이어폰으로 상시 지정해 놓고 마이크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던 기능이 iOS 26과 에어팟에 찾아왔습니다. 에어팟을 꾹 눌러서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는 기능인데요. 귀에 착용되어 있어야 작동이 되고요. 막대를 한 번 눌러 촬영을 시작할지 꾹 눌러 촬영할지를 설정해서 별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H2 이상의 칩셋이 탑재된 에어팟 또는 에어팟 프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팟 맥스는 H1 칩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규 오디오 기능 외에도 이런 심야 모드라는 옵션도 생겼는데요. 이건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어떤 기능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어요.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테마에 맞춰서 잠금 화면이 색달라졌습니다. 위젯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잠금 화면 위에 떠있는 알림 개수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상호작용하는 글래스 스타일의 시계, 여기에 공간 효과를 주어서 스마트폰이 움직일 때마다 이미지도 함께 움직여서 입체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재생 중일 때 앨범 커버를 누르면 잠금 화면이 멋지게 변신합니다. 또한 화면 상시 표시 설정 메뉴에 추가된 배경 화면 사진 흐리게 표시 옵션을 통해 상시 표시 화면 배경에 블러 효과를 추가해 시간과 알림을 좀 더 부각하는 신기능도 있습니다. 홈화면 앱 아이콘에 투명 글래스 효과가 추가됩니다. 전반적으로 유리 느낌 나게 불투명한 테마를 적용시켜 주는데요. 배경 사진의 색상에 따라서 아이콘의 색이 달라집니다. 다만 약간 가독성과 시인성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메라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어요. 사진과 동영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기능이 메인에 나와 있고 좌우 스와이프 하면 기타 기능들이 표시되는 방식, 스와이프 업 하면 숨어있던 보조 메뉴가 표시되고요. 상단에서도 플래시와 같은 부가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기 아래쪽에서 조작하기 편하게 UI를 개편한 것 같아요. 카메라 설정에는 렌즈 클리닝 힌트라는 옵션이 새롭게 생겼는데 렌즈에 얼룩이 많이 묻어있을 경우에 알림을 띄워주는 기능 같죠? 아직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플레이도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에 맞추어 변화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기존처럼 디스플레이를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이제는 중앙 하단에 한 줄로 화면 내 컨텐츠에 큰 영향 없도록 표시됩니다. 또한 홈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위젯들이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카플레이 울트라도 공개가 되었는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공조 장치를 포함한 차량의 전반적인 컨트롤을 카플레이와 연동하는 기능이에요.
굳이 울트라를 써서 또 등급을 나눠야 할까 싶지만 뭐 지원되는 차량이 많아지면 땡큐겠죠? 국내에도 많은 차량이 업데이트되면 좋겠습니다. 사진 앱도 조금 더 간소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진은 보관함과 모음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UX가 개편되었어요. 폴더 내 사진들의 시인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보기 버튼이 중앙 하단에 기본 배치되네요. 피사체가 인식되는 사진 우측 상단에 자동적으로 공간 장면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이걸 켜게 되면 사진이 약간 아이폰 화면에서 튀어나와 보이도록 입체감이 더해집니다. 아까 봤던 잠금화면 공간 효과 기능과 매칭되는 기능입니다. 설정 일반 메뉴에 화면 캡처 설정 메뉴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시할지 좌측 하단에 작게 표시할지를 고르는 옵션과 함께 HDR로 화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어요. HDR10으로 화면을 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화면 캡처 후 캡처된 화면 내의 정보를 AI에게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시리와 국가 설정을 아무리 바꿔도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기능 사용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이 화면 캡처 설정 메뉴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파리도 iOS 26의 디자인 기조에 맞추어 변모했습니다. 하단 툴바가 굉장히 간소해졌는데요. 기존의 제스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스처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다지 불편함이 찾아올 것 같진 않지만 툴바에 나열된 버튼 사용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애플도 그걸 고려했는지 사파리 설정에서 기본 모습의 툴바로 돌아가는 설정을 마련해뒀네요. 여러분은 새로운 이 기본 형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시지 앱에서 연락처별로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설정해도 되고 제한 이미지를 적용할 수도 있죠. 또한 아이폰 사용자끼리 투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걸 그룹챗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으로 소개하더라고요. 배경화면 변경과 투표 기능, 한국인이라면 카카오톡에서 많이 봐왔던 익숙한 기능 같네요. 애플 뮤직에 독특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언어의 음악을 재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가사를 번역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가능하고 번역이 아니라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국어로 표시해주는 재밌는 기능도 같이 들어갔네요. 오토믹스라는 기능을 재생 대기열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크로스페이드 기능과 다르게 재생 중인 음악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끝점과 시작점을 DJ처럼 연결해준다고 해요.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기능 시연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앱이 아이폰에 기본 탑재됩니다.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앱으로 별도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추천 앱, 검색, 넷 게임을 이 앱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앱은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방식을 강조한 것 같은데 함께 플레이 가능한 앱이 아직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게 애플 아케이드의 힘을 좀 더 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전반적으로 갤럭시의 게이밍 허브 앱이 많이 생각나는 아이폰의 신규 앱입니다. 미리 보기라는 앱도 기본 탑재됩니다. 파일 앱에서 PDF나 이미지 파일 열 때 실행되는 미리 보기 기능이 별도 앱으로 독립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파일 앱은 모든 형식의 파일을 다 보여주니까 약간 정신없는 느낌이었다면 보기는 진짜 미리 보기가 가능한 컨텐츠만 표시가 되니까 약간은 정돈된 느낌? 근데 굳이 별도 앱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싶긴 해요. 아이패드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름도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경된 iOS 26 어떻게 보셨나요? 업계의 화두인 AI 내용은 쏙 빼놓고 주장창 리퀴드 글래스 얘기만 하는 게 좀 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디자인 변화라서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업데이트는 신박한 기능을 선보였다기보다 기존에 번잡하고 산발적이었던 기능을 정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업데이트 같습니다. 아직 첫 번째 개발자 베타 버전이라 신규 기능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저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업데이트 중 어떤 기능을 가장 기대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쭈모였습니다.